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캐스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 특별편이죠. 캐스터 시리즈의 활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 기능을 이용한 캐스터 프로의 미디 기능을 활용해서 캐스터 시리즈를 좀 더 막강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을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OBS를 직접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시리즈가 OBS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캐스터 시리즈는 미디 신호를 그냥 컴퓨터로 보낼 뿐이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OBS에 넣어주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 OBS는 지금 배경에 띄워놨는데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오픈 소스를 지향합니다. 즉 누구나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기본 설계도인 소스 코드를 다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걸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맞춤 형식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OBS 파생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OBS에서 미디 신호를 직접 받아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전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버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연결되는 건 참 좋은데 업그레이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런 파생 제품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파생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이 OBS 스튜디오의 기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는 걸 또 받아서 다시 그 기능을 추가해서 업데이트 판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이 되다가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대했었던 아시오 기반의 O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는 아시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OBS에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근데 걔도 지원이 끊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쓰시다가 무슨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를 특별한 걸 쓰지 않고 일반 버전을 그대로 쓰면서 OBS의 단축키를 활용해 보기로 한 거죠. 이때 저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변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캐스터에서 오는 미디 신호를 OBS에서 단축키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디 키2키, 이런 제품인데, 미디 신호를 받아서 키보드 단축키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이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여기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자체는 매우 쉽고요. 넥스트만 누르시면 그냥 될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DAW와 함께 사용할 때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DAW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는 별로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DAW를 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미디 설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캐스터 시리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DAW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미디 신호도 역시 DAW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미디 키2키도 미디 신호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DAW에서 미디 키2키로 가야 될 미디 신호를 가로채버리기 때문에 둘이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미디 키2키를 사용하겠다 그러시면은 DAW에서는 미디 신호를 가져가지 않도록 설정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큐베이스를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미디 펑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캐스터 시리즈에서 연결되어 있는 미디인데요. 저는 이렇게 비저블, 그 다음에 올미디 인풋 이쪽을 전부 다 꺼놓고 있죠. 아웃풋도 보면 똑같은 게 있는데 얘도 역시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미디 키2키랑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빨간색의 무슨 에러 문자 같은 게 이렇게 다이얼로가 막 뜨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설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캐스터 시리즈에서 미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에서 시스템 미디, 네, 여기서 미디 제어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빈 패드로 가볼까요? 보통 3번 뱅크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3번 뱅크의 첫 번째 패드를 해보겠습니다. 초기화를 해놓으신 분들은 보통 3번 뱅크가 비어 있지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빈대 알아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미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모멘터리와 레칭이란 부분이에요. 이게 미디 신호다 보니까 미디 건반처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온오프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멘터리와 레칭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 제어를 할 때 알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레칭부터 볼까요? 레칭은 한 번 누르면은 온,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오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레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온 해서 계속 쭉 켜놓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레칭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모멘터리는 뭐냐면은 내가 한번 누르면은 온인데 손가락을 떼면 오프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미디 건반처럼, 건반 신호처럼 신호가 나갑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컨트롤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온오프를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체크를 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제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OBS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뭘로 해도 그냥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레칭이든 모멘터리든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OBS를 하는 경우는 모멘터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불이 한 번만 들어오고 꺼지거든요. 레칭은 한 번 들어왔다가 다시 또 눌러주기 전에는 안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모멘터리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멘터리로 해서 키를 2개만 잡아 볼게요. 자, 하나 더 잡아 보겠습니다. 모멘터리로. 자, 트리거 17번과 21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이름은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면 이제는 미디 키 투 키 여기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 키 투 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막 떴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바로 뜨진 않으실 거예요. 처음 실행하셨다면. 처음에 얘가 설정 파일이 없기 때문에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서 그냥 아무데나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정 파일이 거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게 되었다면은 미디 디바이스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미디 펑션이라고 하는 친구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웃풋도 잡아 주셔도 되는데 굳이 잡아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아웃풋은.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 보시면 스타트, 스탑, 리스닝, 여기 로그 투 윈도우 눌러주시고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패드를 누르면 이 패드가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패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패드 눌렀더니 요런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127이라고 써 있는 게 온, 0이 오프 이렇게 되는 건데 2개씩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거 눌러볼까요? 네, 두 번째 것도 역시 똑같이 들어왔는데 보시면 데이터 1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 패드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키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설정하기 전에 OBS에서 단축키 설정도 일단 잠깐 보도록 하죠. OBS 단축키 설정은 여러분들 벌써 잘 아실 것 같지만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 파일에 들어가셔서
설정, 그래서 단축키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씬에 대해서 단축키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씬뿐만 아니라 녹화 온오프, 예, 녹화 여기 제가 지금 캡처를 해놨지만 녹화 시작 중단, 그 다음에 방송도 시작 중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세팅할 수 있거든요. 세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기 지금 빈 곳 보이시죠? 빈 곳, 여기 요 빈 곳들, 빈 곳에다가 그냥 클릭하시고 원하는 단축키를 키보드에서 딱 눌러주시면은 저게 바로 뜹니다. 그렇게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잡아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확인을 눌러주셔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OBS 단축키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 단축키를 미디 키2키와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세팅해 놨는데 제가 쓰는 단축키를 조금 축소시켜서 여기다 올려놔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카메라 설정이 아닐 거기 때문에 보통 카메라 2대, 그 다음에 인, 아웃 이런 그 영상, 여기까지 생각해서 만든 세팅입니다. 자, 여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단축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미디 키2키에서 한번 단축키를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첫 번째 버튼 나와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의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역시 이 부분을 누르고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전에 컨트롤 알트 쉬프트 7 누르면 제 얼굴만 나오는 이 녀석으로 세팅이 됩니다. 바로 그냥 먹어버리죠. 단축키가. 자, 세이브 하시고 자, 바꿨습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자, 세이브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뉴 액션 온 어쩌고저쩌고 석세스풀리 세이브드 나오죠. 이러면은 제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키 부분도 더블 클릭하시고 역시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화면 세팅이랑 똑같아서 화면이 안 변했네요. 다행이네요. 자, 세이브 눌러주시면 역시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세팅의 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캐스터 프로에서 얘를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OBS에서 이렇게 해서 캐스터에서 자, 이렇게 해서 로데캐스터에서 OBS를 제어하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로데캐스터에서 OBS 제어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데캐스터에서 OBS 제어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 미디 신호가 간다는 것을 이용해서 고전적인 방법인 미디 컨트롤러로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AW와 함께 작업을 할 건데요. DAW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DAW로 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DAW는 큐베이스 13 프로입니다. 제가 미리 미디 매핑을 한번 해봤는데요. 큐베이스 13 프로는 사실 이런 미디 매핑을 이제 그래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미리 해봤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일단 여기 있는 모든 패드나 모든 높 이런 버튼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저는 여기서 페이더하고 스마트 패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잠깐 미디 설정을 시연해 보자면 자, 일단은 페이더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1, 2, 3, 4번을 세팅해놨고 이 녀석은 마스터 페이더로 연결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선택된 녀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제가 2번을 선택하면 얘는 2번이 움직이고 4번을 선택하면 4번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선택한 녀석이 움직이도록 페이더를 설정해놨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기능인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요거 하나만 붙잡고서 이렇게 움직여서 볼륨 조정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만 미리 자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번을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얘가 보정을 해준 다음에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큐베이스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DAW마다 이 기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제가 정지 재생,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채널 에디트, 뭐 그 다음에 미디 설정이 돼 있으면은 악기를 이렇게 불러오는 이렇게 불러오는 설정까지도 세팅을 해놓을 수 있었고, 뮤트, 솔로 이런 기능까지도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미디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뱅크를 더 만들어주면 더 만들어주는 대로 새롭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여러 가지를 세팅해 놓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캐스터 시리즈의 미디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재밌는 기능을 또 찾아내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펌웨어가 또 나와서 재밌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그때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